고등학교 때 그 수능이 진짜 인생에서 엄청 작은 관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당시 수험생들한테는 전부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요즘의 대학 분위기는 진짜 말 그대로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그 장소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존재 의미 자체를 막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은 대학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현재 대학의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대학이 좀 변화되어야 할 방향이라든지 공동체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대안이 혹시나 있으면은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뭐 현직 해외 소재 그 영국의 대학 교수로서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 대학들 저는 이제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심각해요. 이거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 갈 학생들이 적은 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 세계 누구나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이제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에서 그거는 피할 수 없고 그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뭐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지금 대학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무엇냐고 했을 때 이제는 대면 수업이 일상화가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가 됐어요. 그걸 뉴 노멀이라고 해요. 이제 비대면 시대가 뉴 노멀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비대면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수업을 녹화를 해서 올려놓고 그걸 학생들이 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교수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 어떤 교과서를 정해요. 근데 이 교과서를 교수 본인이 쓴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해외 유수학자들이 쓴 거를 본인이 재해석하고 가공해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자 직강의 강의 자료들이 유튜브에 수만이 널려져 있어요. 그럼 강의의 질을 놓고 봤을 때 저자가 직접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저자가 쓴 책을 공부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저자 직강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자 직강일 뿐만이 아니라 하버드, 예일, MIT, 아이비리그에서의 수많은 강의 자료들이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비싼 돈을 주고 저자가 직강하는 것도 아닌 거를 대면도 아니고 심지어 왜 온라인으로 이거를 듣고 있어야 되냐라는 이 본질적인 궁금증을 저도 갖게 돼요. 저라면은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돈이 아까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 수업을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미 영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연구 중심 강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Research Oriented Teaching 혹은 Research Driven Teach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가 주도하는 강의, 연구에 포커싱이 맞춰진 강의라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지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인터뷰 해주시는 정성규 박사님이시잖아요. 박사는 논문을 써야지만 박사가 돼요. 근데 논문이라는 거는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거를 안 하면 논문으로 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거를 그대로 하면은 박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존 거에서 조금은 더 해야지만 최소한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럼 교수는 뭐냐?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교수들은 이미 기존 거와 조금 다른 새로운 거를 뭐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교수들은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 있고 결국에는 모든 논문이 다 다르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결국 그 개성과 스타일이 다른데 그 개성과 스타일이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강의에 녹여내서 새로운 형태의 강의 자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새로운 거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이제 강의 자료의 절반은 이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발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기존 거랑 조금이라도 다르고 새로우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하버드, 예일, MIT, 아이비리그 대학교 교수라고 하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연구랑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는 차별성이 있고 차이가 있고 독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거는 다른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접할 수 없는 강의거든요. 왜냐면 그 교수만이 갖고 있는 개성과 스타일이 녹아있는 강의니까. 그럼 그 교수가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강의 자료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수업료를 내고 들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새롭고 다른 거니까. 이제는 교과서 하나 정해서 이거 그대로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어요. 진짜. 이거 그대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과목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과목을 저자가 직강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왜 그 교수님이 하는 강의를 들어야 되나. 심지어 PPT 다 올라와 있고 문제 답지 다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구글에서 치면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똑같은 거를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가 논문도 다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이제. 맞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강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새롭게 강의 자료를 매년마다 바꾸면서 새롭게 해나가지 않으면은 학생들은 다 떠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대학을 왜 가느냐?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좋은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은 뭐 진리를 탐구하는 거고 결국 새로운 거를 저는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수들은 다 박사고 각자의 새로운 논문들을 이미 다 출간을 했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그 교수들이 했던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소한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 가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 어떤 새로운 진리,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교수들이 리서치 오리엔티드 티칭, 리서치 드리븐 티칭을 한다면은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최소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교과서 하나 정해서 이거 그대로 가르친다. 그럼 이제 위험하죠. 거기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으니까. 교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좀 질문이 새로 생겼는데 학생들은 일단 교수가 리서치 드리븐 티칭을 하든지 뭐 아니면 교과서 하나로 가르치든지 사실은 학생들은 별 관심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이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사실은 대부분이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교수님들뿐만 아니고 인식의 변화라든지 사회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은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이거는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가지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네. 너무 중요한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 말씀을 이제 드린다면 영국 대학 진학률 몇 %일 것 같아요? 대충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외국은 많이 안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한 10% 되나? 그 정도로 낮게 잡으니까 저도 할 말이 그거보다 높죠. 그거보다 높아요? 보통 한 30%네요. 그리고 30%. 무조건 50% 미만. 정말 많이 안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학교 정규교육 다 받고 취직한 사람의 연봉이랑 대학교 안 가고 정말 전문 직종으로 취직하는 사람 연봉이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보통은 대학 간 사람이 높죠. 그렇죠. 영국은 반대. 영국은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 연봉이 훨씬 높아요. 1.5배,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연봉의 입장에서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이 돈 받으려고 공부를 이렇게까지 했나? 왜냐면 그 10년의 기간 동안 박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10년 동안 기술 하나를 익혀서 취직을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연봉이. 보통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과정들을 많이 가르쳤으니까 박사학위 마치면 기본 연봉 5천만 원 안 됩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연봉. 한국이랑 크게 막 다르진 않나요? 초봉은? 다르진 않죠. 초봉은. 근데 일반 기술직의 경우 보통 10년 정도를 일했다고 치면 8, 9천만 원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1.5배, 2배가 되죠. 기술직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면 자, 집에 와서 전등을 갈고 싶어요. 우리는 못 갈아요. 전기, 배선 뭐 볼 줄 모르거든요. 한 번 불러서 1시간 고치는데 한 20만 원 됩니다. 문이 고장나서 안 열려요. 잠깐 5분, 10분 고치고 하면 20만 원 됩니다. 제가 이건 다답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외국에서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자기가 대학에 왜 가냐. 그러면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 가요. 왜냐면 대학을 나와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대학을 나온다고 취직이 더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으니까 대학에 가는 목적이 커요. 그래서 특히 대학교 여기 학사, 석사, 박사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래서 물론 그 학점 성적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만 논문을 쓰게 돼 있어요. 대부분 논문을 요구를 해요. 자기가 배운 거를 갖고 어떤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작품을 에세이 작품을 만들어내서 이 결과물이 박사 학위, 석사 학위에 대한 어떤 수여증 정도지 이게 뭐 대단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그냥 논문을 썼고 이 논문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여증 정도로 석사, 박사, 학사, 학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국에서. 한국은 반대로 고학력자일수록 취직이 잘 되고 그렇죠. 또 그거에 맞게끔 연봉이 좀 올라가는 사회 구조적인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영국도 그렇고 보면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러 대학원에 진학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우리나라는 교수가 학생을 뽑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학생들이 자기가 이런 주제로 공부하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해요. 저희한테 제안서를 갖고 와요. 그러면 이 제안서를 보고 교수가 이거 너가 정말 잘할 수 있겠어? 괜찮은데? 하면은 이 학생과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가는 어떤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영국에서는 교수가. 한국은 교수가 학생들한테 논문 주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약간 시켜서 끌고 나가는 분위기라면 영국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자기 주제를 갖고 들어와요. 이 주제를 끝까지 완수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결국 학생들이 셀프 모티베이티드가 되어 있죠. 자기 스스로 주제를 먼저 찾고 자기가 이거 끝까지 한번 이 교수랑 하고 싶다고 해서 먼저 동기를 갖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 다르죠. 시작이. 왜냐면 우리는 대학원 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잖아. 가서 수업을 좀 들으면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미 주제 정해와요. 자기가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자기가 확신이 섰을 때 내가 요 주제로 요거 한번 끝까지 공부해보고 싶다. 요 확신이 섰을 때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이거는 뭐를 나타내느냐. 영국은 결국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이 대학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본질적으로 이런 이제 스펙이라든지 취직과 어떤 돈의 관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공부를 더 하고 싶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안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일단은 저는 미국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영국의 경우 되게 독특한 대학 제도 중에 하나가 있는데 플레이스먼트 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 4년 중에 1년은 1년 내내 회사에 가 있는 거예요. 모든 대학이 다 그래요. 1학년, 2학년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해요. 3학년 때 보통 플레이스먼트를 가요. 직장에 가요. 정말 취직을 합니다. 돈도 받아요. 어떻게 보면 1년짜리 인턴십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잡일시키는 인턴십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그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면밀히 관리를 해요. 정말 이 학생이 이 회사에서 양질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교수가 다 배정이 돼서 직접 그 학교로 방문을 가서 체크도 다 해요. 보고서도 다 쓰고 이 학생이 문제가 없는지 회사에서 정말 양질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1년 동안 이 회사와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에세이도 하나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4학년으로 돌아와요. 한국에서는 4년 내내 죽어라 공부하고 그냥 취직하잖아요. 근데 4학년 됐을 때 취직을 위한 어떤 뭐 토익 성적, 토플 성적, 스펙을 쌓는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이 공부는 약간 이제 바깥으로 가고. 근데 영국은 3학년 때 실전 1년을 경험하고 4학년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복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잘 되겠어요. 회사에서는 내가 1, 2학년 때 배운 거를 이렇게 써왔고 근데 내가 회사에 있다 보니까 요게 좀 부족하더라. 그러면 4학년 때 내가 1년의 기간이 더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요거를 더 배워서 다시 취직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통은 영국에서는
그 플레이스먼트 이어를 간 회사 있죠. 거기서 취직 보장을 해줘. 왜냐면 1년 동안 얘가 여기를 잘 일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 학생이랑 같이 일하는 게 편하죠.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학교에 돌려보내서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오면 회사에서도 너무 좋죠. 그러면은 수습 기간도 필요 없죠. 회사 입장에서도 코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취업을 목표로 막 성적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취직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4학년 때 되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제 대학교 마지막 공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공부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이제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가는. 학교와 회사가 이미 어느 일종의 계약을 다 맺고 수많은 네트워크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와 학교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기관의 역할도 되게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회사도 신경 쓰면서 학교도 되게 같이 신경을 써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플레이스먼트 갈 수 있는 회사들 리스트가 쫙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이 마치 실전 취직하는 것처럼 다 지원하고 추천서 받고 자기소개서 쓰고 다 해봐요. 3학년 때. 미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3학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취직이 되면 또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자기도 돈도 벌어보고 그 3학년 기간 동안 일한 거 바탕으로 짧은 에세이도 한번 써보고 이러면서 자기의 1년을 좀 이렇게 잘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실전 경험을 또 많이 쌓고. 네. 이제 한국이 이제 저는 그렇게 플레이스먼트 이런 거를 1년 정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네트워크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어떤 이유에서 실제적으로 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영국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네.